안녕하세요. CPU랑 GPU.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우리 디지털 세상의 핵심인 이 두 두뇌가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기존의 컴퓨터 두뇌가 한계에 부딪혔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 예상치 못한 영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그 영웅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이 둘이 어떻게 힘을 합쳐 최강의 팀이 되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컴퓨터는요, 웹서핑을 하거나 문서를 편집하는 것처럼 복잡하긴 해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처리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 다르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고양이 사진 수백만 장을 보여주고 이게 고양이야 라고 가르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순 계산을 그것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 전통적인 두뇌가 바로 CPU,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뭐랄까, 컴퓨터의 만능 해결사 같은 존재죠. 아주 똑똑하고 강력한 일꾼, 그러니까 코어가 몇 개 있어서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일이든 순서대로 척척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CPU가 아무리 만능이라도 이 방식은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좀 비효율적인 거죠. 마치 좁은 길에 차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처럼 병목 현상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똑똑한 만능 두뇌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거대해진 일들을 대체 컴퓨터는 어떻게 해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품이었거든요.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입니다. CPU가 소수의 엘리트 전문가 팀이었다면 GPU는 이건 그냥 거대한 공장이에요. 수백 수천 개의 단순한 일꾼, 즉 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은 모두 똑같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실 GPU의 이 엄청난 능력은 아주 단순한 필요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태어났어요. 원래는 게임하면 아시죠? 그 화면에 있는 수백만 개 픽셀의 색깔을 동시에 계산해서 그래픽을 아주 멋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주된 임무였거든요.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이 기가 막힌 설계는 게임을 넘어서 인공지능 학습부터 과학 시뮬레이션까지 오늘날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큰 혁신들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병렬 처리 공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CPU는 복잡하고 저마다 다른 작업을 해내는 소수의 장인팀. 반면에 GPU는 똑같고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가 있는 거대한 공장 조립 라인. 이 차이가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GPU 내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케줄러라는 공장장이 있어요. 이 공장장이 모든 상자를 파란색으로 칠해 라는 하나의 큰 지시를 받으면요. 이걸 수천 개의 아주 작은 똑같은 작업으로 쪼개서 모든 작업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작업을 동시에 쾅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속도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이렇게 큰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부품 공급이 정말 중요하겠죠? GPU도 똑같아요. 아주 영리한 메모리 시스템을 쓰는데요. 이건 마치 작업자 바로 손 닿는 곳에 제일 필요한 도구를 놓아두고 이게 레지스터, 작업팀이 같이 쓰는 공용 도구는 바로 옆 선반에 두는 것. 이게 공유 메모리와 같아요. 작업 라인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에 바로바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일에만 특화된 전문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공장 조립 라인은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때 최고의 성능을 내요. 그런데 만약에 상자가 네모나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동그라미면 빨간색으로 칠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작업자는 파란색 페인트를, 다른 작업자는 빨간색 페인트를 집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GPU의 규칙상 파란색 칠하는 그룹이 끝날 때까지 빨간색 칠하는 그룹은 그냥 멍하니 기다려야 해요.
이 멈춰서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GPU의 가장 큰 무기인 병렬 처리의 리듬이 깨져버리고 효율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점은 CPU냐 GPU냐 누가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 둘이 어떻게 완벽한 한 팀으로 움직이느냐에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둘의 역할이 명확하게 보이죠. CPU는 마치 회사의 총괄 매니저 같아요.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순서가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죠. 반면에 GPU는 엄청난 양의 반복 작업을 해치우는 전문 작업 부대인 셈입니다. 각자 잘하는 분야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들은 이 둘을 환상의 짝꿍으로 만듭니다. CPU가 전체 시스템을 지휘하는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운영체제나 복잡한 작업들을 처리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크고 반복적인 작업이 나타나면 이건 네 전문 분야야 하면서 GPU에게 일을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똑똑하게 일을 나누니까 두 프로세서의 장점만 쏙쏙 뽑아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CPU와 GPU의 파트너십이 오늘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드림팀이 되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디지털 세상이 무한히 확장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새로운 종류의 전문화된 두뇌가 이 드림팀에 합류해야 할까요?